네, 안녕하세요. 평행자입니다. 지금 현재 내일까지 제가 관망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었고 그 이유를 마운트 곡스의 보상안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까지가 마운트 곡스의 보상안이 나오는 기간이었는데 오늘자 문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PDF 문서의 가장 첫면을 보시면은 22년도 어거스트 30일 오늘 공개가 됐죠. 8월 31일.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뭐 보상을 언제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여기에는 양도 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이 아니고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 뭐지? 사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마운트 곡스의 이 보상안이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채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내용하고 비트코인을 보상하는 것하고 좀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채권에 대한 양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들고 있었으면은 내 친구 성진이한테 양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를 읽어보면은 뭐 양도에 대한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September 15, 그러니까 9월 15일에 양도 금지를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이 보상 절차에 대해서 기존에 설정했었던 그 보상 데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이 기한을 엔드로 보겠다, 즉 종료 시점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보상안이 아니고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영어를 해석을 못하시는 뭐 분석가 또는 유튜버들은 9월 15일에 보상이 풀린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모든 걸 다 지워놓고 제가 하는 말만 들어보세요. 마운트 곡스가 보상을 그냥 미루면서 처리를 안 할 것이라면은 이런 문서를 제공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보상을 할 때 문제가 없게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제공을 했겠죠. 사실 이곳에는 보상이 언제부터 제공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보상은 시작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그 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보상안이 언제까지 제공이 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 내용인 오늘까지, 오늘 자정까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하고 매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날까지만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오늘 마운트 곡스 PDF에서 우리가 얻어갈 점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9월 15일에 마운트 곡스의 양도 금지 서약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 기간에 따르면 15일 전까지는 매매만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9월을 설명을 할 때 각종 기간이 너무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마운트 곡스였고 두 번째는 FOMC 일정입니다. FOMC 일정은 9월 20일부터 21일에 갔고요. 그렇다는 말은 FOMC 일정을 마치고 FOMC 회의록, 금리 결정,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겠죠. 기자회견 등. 그럼 이 일정에 따르면 22일, 21일 또는 22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머지 업데이트죠. 저를 따라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이고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일정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일정이 9월 13일로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9월 13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마운트 곡스 9월 15일, FOMC 일정 9월 22일, 그 다음 머지 업데이트 9월 13일까지 이런 이벤트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번 달에 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비중을 추가를 했을 때 9월 13일 이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장 빠른 시간이 머지 업데이트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머지 업데이트를 하는데 매도를 해야 되냐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하드포크 장세랑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제가 사실 POS에 대한 그런 가치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POS에 대한 가치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투자자들이 좀 높게 평가를 한다면은 즉 이러한 결과가 보인다면 뭐 9월 중순 이후에 뭐 말부터 그런 장세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머지 업데이트 그 전까지 좀 좋은 장세만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한은 9월 12일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큼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세를 보면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저가를 터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편한 말로 했을 때는 버티고 있다. 네, 저가를 터치 안 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비중을 변경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손해본이 적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더리움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후자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반반으로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더리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아까 일정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일정에 따라서 매도만 잘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설정을 드릴 때 기간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첫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그 기간에 따르면은 약 2주 정도가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떤 걸 관찰을 해야 되냐?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죠. 매수 또는 매도예요. 먼저 매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반등 추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냐? 그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가 맞아요.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추세선을 그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정확히 하락 추세선에 맞고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확대를 했을 때 그렇다면 하락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를 갖고 하락이 유지 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추세가 변곡점이 생기면서 다른 추세가 나올 때입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추세선을 만약 이탈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매수를 담으셔도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트가 아니었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다가 만약에 추세선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올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상황은 뭐 오늘도 발생할 수 있고 내일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며칠 뒤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8월 31일이고 오늘 매수하지 마시고 9월 1일부터 좀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마운트곡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보상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빈약하다. 오늘 공개된 내용은 사실상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19시고 남은 시간이 5시간이니까 아마 내용이 안 나오겠지만은 보상안이 5시간 안에 좀 공개가 된다면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의 확률이라도 좀 피해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런 차트가 나온다면은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매수에 들어가시고요. 오늘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많이 내려가게 되더라도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는 분명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매도의 경우에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매도는 그냥 기간에 맞춰서 매도를 하세요. 지금 9월 12일쯤에 매도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9월 12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12일에 매도하지 마시고 11일, 일요일, 10일, 토요일 여기에 매도를 하셔도 돼요. 다만 이 기간에 맞춰서 매도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매수와 매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언제 반등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533 차트에서 관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외봉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의 이 하단에 있는 이 차트가 W 모양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의 힘이 나온다면은, 즉 중앙을 뚫어놓고 큰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상승처럼 반등 추세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관찰해야 되는 것은 오늘부터 한 이틀까지 또는 3일까지입니다. 즉 이번 주에는 스토캐스틱의 흐름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W 모양으로 나왔을 때 이 차트가 지금의 차트처럼,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선호는 약세장처럼 움직이지 않고 스토캐스틱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다면은 저는 이더리움 추세상으로 이 지금의 하락 추세선은 뚫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차트 모양새가 나올 때 W에서 지금에서 끊기지 않고 이 중간 기점을 올려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이더리움의 추세선을 이탈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추세선도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재 추세상 8월 중순부터는 그냥 하락 장세에 불과했는데 그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 추세선을 뚫겠죠. 그러면은 변곡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상승이나 지금 가격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근거는 어떻게 확보가 되고 우리는 그 기점을 어디서 확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5일은 이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관찰하는 게 우리들한테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흐르고, 흔히 말해서 그냥 옆으로 밀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하락이 멈추게 되는 것은 대부분 더블 바텀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차트인 트리플 바텀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이 저점이라면은 저점을 깨지 않고 더블 바텀을 형성을 해주고 상승할 수 있었던 차트인데 이게 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트리플 바텀이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숙제겠고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면은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기서 30% 비중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고 하단 비중에서 나머지 비중 6에서 70% 비중을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100%를 비중을 담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점 이탈할 때는 손절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18년도와 19년도 17, 18년도에 상승장을 마치고 저점을 찍으러 갈 때 이 하락을 멈추게 만든 것은 더블 바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번외로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봉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봤을 때 이게 바텀이 여러 번 찍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바텀도 좀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바텀일 수도 있고 트리플 바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저점 이탈 상황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100% 비중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영상 마지막에 나온 내용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을 이탈했을 때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답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해라라는 말이니까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서 이번 9월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만에 좀 새로운 이슈도 제가 관찰을 했고 월말이기 때문에 9월 초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구님이 멤버십 어떻게 가입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멤버십은 간단해요. 이건 구독하신 분들만 하실 수가 있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구독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990원짜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내일부터 올라가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자에 촬영을 마쳤고 추세선을 설명을 드리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이건 내일자에 업로드가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댓글을 보면 그냥 거의 다 멤버십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이 교육 자료가 1편부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는, 또는 먼저 선행학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저희 외실투자그룹에서 무료 선물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방에서 관점과 이 트레이더의 관점, 또는 무료로 간혹 드리는 리딩 서비스도 여러분들께서 선행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 시청자분들은 30대, 40대, 50대 또 5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정말 입문자한테 맞춰놓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만 꼭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선행학습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누르시면은 카카오톡하고 연결되니까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선행학습을 해주시고, 선행학습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자 영상 보면서 천천히 매매에 따라오시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근거 있고 좀 더 손익비가 좋고 정말 갈팡질팡 안 하는 매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